1623년 4월 11일 인조반정 조선을 바꾼 패배의 혁명. 1623년 4월 11일 조선 한양의 새벽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서인 세력의 정예 병력이 밤을 틈타 경복궁을 급습했고 왕이 머물던 창덕궁은 침묵 속에 장악당했습니다. 현직 국왕인 광해군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끌려갔고 능양군 이종우일 인조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인조반정이라 불리게 되었고 조선 500년 역사에서 나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이 아닌 몰락과 굴욕의 방향으로였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서자의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도 후궁 출신이었죠.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 그는 왕세자로서 고난을 겪으며 백성과 함께 국난을 버텨냈습니다. 선조가 전쟁 중에 도망쳤을 때 광해군은 남부 지역을 돌며 민심을 수습했고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란 후 선조가 돌아오자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했지만 그 결정은 후한에 났습니다. 선조는 훗날 후궁 인빈 김씨 소생인 영창대군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대신들도 분열하기 시작했죠.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 왕권은 이미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전국 안정을 위해 자신의 기반이었던 북인 세력에 의존했고 정권을 장악한 북인은 서인과 남인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때 광해군이 가장 비판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해군 처형 방탕하고 반항적인 형을 제거. 영창대군 사사 8세의 어린 동생을 죽인 것. 지금까지도 가장 논란이 많은 장면. 임목대비 폐위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선조의 계비를 폐서인시키고 궁에서 내쫓음. 이 세 사건은 서인에게 강력한 도덕적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패하고 아우를 죽였다. 이게 왕인가? 사람이냐? 광해군은 실용적인 정치를 했지만 정통성과 유교 윤리에 있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다. 광해군의 진짜 능력은 외교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만주의 신흥 세력 후금 훗날 청이 급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지나친 군사 지원을 요구했고 후금은 조선에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광해군은 이 사이에서 중립외교, 실리외교를 펼칩니다. 명의 요청에는 소극적으로 협력하고 후금과는 몰래 화친하면서 양국 모두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선은 주변국 간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대 조선 유학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명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대명의 신하다. 이 생각은 광해군을 실리의 군주가 아닌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판단은 훗날 조선의 전쟁과 굴욕으로 몰아넣는 대참사의 씨앗이 됩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결국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반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김유, 이기 신경진 등으로 이들은 철저하게 명분을 설계합니다. 폐모살제 명나라 배신 폐류망의 몰락은 천명이다. 그리고 왕으로 옹립할 인물로 능양군 이종을 선택합니다. 그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로 임목대비의 조카이자 명분상 충효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인물이었죠. 1623년 4월 11일 반정은 성공합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고 그를 따르던 북인 세력은 참혹하게 시청당합니다. 반면 능양군은 왕위에 오르며 인조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제 조선은 서인 세력의 세상이 되었고 명분과 도덕을 앞세운 새로운 정국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 정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만든 명분에 무너지게 됩니다. 광해군이 피했던 전쟁은 인조가 직접 불러들입니다. 그는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후금과 단절했고 결국 후금은 1627년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정묘호란. 조선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했고 강화를 맺으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명과의 연을 끊지 않자 청으로 국호를 바꾼 후금은 1636년 대규모 침공을 감행합니다. 병자호란. 조선은 남한 산성에서 47일 동안 버티지만 결국 항복하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 고지례를 행합니다. 왕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나라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왕실은 청나라의 인지를 보내야 했으며 조선은 완전한 속국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통성과 유교적 윤리를 되찾기 위한 의로운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실용적이고 유능한 군주를 몰아내고 무능하고 시대를 읽지 못하는 왕을 세운 정권 찬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외교의 파탄, 전쟁과 굴욕, 권력 독점과 정파 싸움, 민생의 피폐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쇠락. 광해군은 과거에는 폐류망으로 매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개혁군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조는 명분만을 앞세우다 나라를 파탄낸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죠. 인조반정은 왕을 바꾸었고 조선을 무너뜨렸다. 1623년 4월 11일 조선의 새벽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인의 병력이 궁궐을 급습하며 광해군은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갔고 능양군 이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조반정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혁명이었지만 그 결과는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광해군은 실리외교와 내실을 다졌던 군주였지만 폐모살제라는 명분 아래 배신자와 폭군으로 몰려 쫓겨났고 대신 명분을 내세운 정권 교체는 국가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충명 정책은 조선을 전쟁과 굴욕으로 몰아넣었고 삼전도의 치욕은 역사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조 반정은 의로운 혁명이 아닌 조선 쇠락의 시작을 알린 사건으로 기억됩니다.